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자, 이 많은 돈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지금 속보가 이제 나올 텐데요. 대통령실에서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 총리가 나서서 대화 채널을 만들라라는 지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고 정부가 받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곧 대화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의사단체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전공의 처벌 지금 무조건 26일 날 뭐 처벌한다 이 얘기하지 말고 유연한 방식을 한번 모색해봐라.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쨌든 총리의 대화 채널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장 뭔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총선을 18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정부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될 건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 속보가 들어오면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자, 차 교수님. 예. 자, 이거를 어쨌든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예. 이 돈 13조 원이 드는데 이 돈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번 총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시리즈 공약이 언제쯤 나올까 예.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물론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생 기본소득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대학 학비까지 포함해서 교육비를 가감하게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저출산 대책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이 지금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이렇게 예. 주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이 절박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예.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 시리즈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 재원이 한 13억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재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세를 하든지 아니면 복지를 다른 걸 대체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여당을 비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 감세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여러 대규모 공약들을 하는 그런 재원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런 데서 끌어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한 신뢰성을 약간은 낮추는 것이 약간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좀 더 예. 많이 낮추는 것은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그다음에 경기지사 시절에도 전 도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일부 이것에 동참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삼기도 했었고요. 또 대선 출마 당시에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 200만 원 지급에 공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많은 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조 원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규모의 돈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뭔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당연히 세금이죠. 그럼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0조 원, 아마 추경하고 하면 한 700조를 넘길 수도 있죠. 지금 정말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13조 원 정도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을 하든지 조정해서 만들고 나중에 그걸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13조 원 정도의 여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죠.
예. 최선 평론가님, 네. 물론 13조 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작년에 세수 펑크 났지 않습니까? 근데 펑크 났는데 돈 또 13조 원 하려면 국채 찍어내서 빚으로 지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돈이 또 13조 원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지금 대파 가격 들으면서 대파 비싸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13조 원 세 발의 피다. 푼돈이다. 정부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그 13조 원을 못 마련하면 그게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야 마련하면 되죠. 근데 그 돈을 계획 없이 마련하면 됩니까? 정부가 1년 예산을 짜는 게 세입 세출을 다 보고 짜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하게 추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선거 앞두고 무조건 기본 시리즈로 해가지고 25 가구당 100만 원, 1인 25원씩 주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말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도 긴축 예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나라로 평가받는 것은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이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긴축하게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어렵다고 지금 돈을 풀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건 상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경기도지사쯤 해봤으면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지금 막 갔다가 지금 퍼주기 공약을 하는 거는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2020년 당시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어떤 그 향수, 예. 그 효과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8일 남은 상황에서 혹시 정부가 선심성 예산 뭐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지르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전에 한번 차단해보자는 그런 두 가지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예. 최소한 제1야당 대표라면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900조, 1000조 퍼준다? 저는 이것도 팩트 체크가 틀린 얘기가요. 정부가 얘기하는 이번에 민생 토론에서 하는 900조는 전부 인프라 예산, 그다음에 지방 민간 투자 자본 이런 게 섞인 것들이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혹세무민하고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의 면허 정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해달라,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건의를 했으니까 당과 협의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겠지만 유연한 처리가 뭐가 있는지 그 모색을 한번 해봐라.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실이 윤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곧 아마 대화 채널이 마련될 것이고 윤 대통령과 의료인들, 정부가 한 번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모습, 의료 파업이 극적인 해결책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속보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지역에, 오늘 주로 강남에 많이 갔는데요. 강남에 가서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펀드가 있어가지고 다 빌려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 땅만 확보하면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돈 없으면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쓰면 정부에서 펀드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럼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태양, 바람, 이거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신안군은 현재 상태로 1년에 가구당 250만 원 정도씩인가를 적게는 150만 원 이렇게 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고 낚시하고 좀 편안하게 좀 즐기고 여러분도 꿈 아닙니까? 예, 송영훈 대변인. 펀드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투자하면 다 빌려준다. 정부가, 군이, 지자체가 다 빌려준다. 땅만 확보하면 솔직히 놀고 먹는 거. 이거 우리 꿈 아니냐. 편안하게 여생 즐기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분기당 1년에 25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1년에 250만 원 얘기했는데 예. 분기당 한 11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수치 자체에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무슨 이익 공유를 해가지고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 태양광 판넬은 누구 돈으로 깔았습니까? 결국은 주민들 세금과 국민들 세금으로 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했을 때 사실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저게 발전 비용이요. 태양광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에 그렇게 유리한 나라가 아닌 것이 전남이 그나마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요. 1년에 하루 평균 4시간을 발전을 못합니다. 3.8시간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것은 전국적으로 도저히 보편화될 수 없는 사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현실성 없는 정책을 애써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놀고 먹는 거 뭐 많은 국민들이 꿈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세 현장에서 저런 발언들의 표현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표심으로 다가올지는 18일 뒤에 알 수 있겠죠.